이 난삽한 시대에 진정한 진보 정신이 무엇인가를 탐구하는 이원복 진보TV입니다. 이원복 TV는 진보 정신의 이론적 배경을 탐색하기 위하여 학문의 왕도를 개설하고 있으며 진보 정신의 한국적 적용을 살펴보고자 정치평론을 운영하는 중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야생의 세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확실한 특징 하나가 눈에 띕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식물들은 전쟁이 없이 그런대로 서로 조화롭게 잘 사는데 동물들에 와서는 전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물들은 어떤 원인인지는 알 수 없으나 늘 먹고 먹히는 약육강식의 질서 속에서 생존의 스트레스를 받고 산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자연계 속에 있는 관계로 오랜 세월 약육강식의 자연계 법칙 속에서 살아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간이 침팬지에서부터 인간으로 넘어오기 시작한 약 700만 년의 세월 동안 인간들끼리 크고 작은 쌈박질들이 얼마나 휘수가 많았을까요? 상상컨대 거의 밤하늘의 별처럼 많지 않았을까요? 인간들끼리의 쌈박질도 엄청나지만 인간과 야생 늑대, 인간과 뱀, 인간과 사자, 호랑이, 악어 등과의 싸움까지 끼게 되면 인간의 역사도 거의 쌈박질의 역사다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이러한 무수한 쌈박질을 통하여 오늘날 세계 챔피언이 된 것이니까 인간도 참 대단한 동물이다 싶습니다. 발상이 참 재밌습니다. 오늘날의 세계 각 국가 간 전쟁의 원형을 이런 야생에서부터 찾다니 일리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쌈박질이나 사냥술의 기술이 점차 진화되어 가면서 대형 군대가 형성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군대 사령관을 최초 부족대장이 맡았던 것에서 지금은 국가 원수가 총사령관이 된 것도 이치적으로 같다고 하겠습니다. 최초 움막집에서 살던 인간들이 고대 광실, 대형 빌딩을 세우는 발전을 선보인 것처럼 최초 나무 작대기와 길거리에 흔한 짱돌을 늑대에게 던지던 인간들이 미사일을 날리고 수류탄을 던지고 핵폭탄으로 위협하는 것도 발전이라면 발전이 되겠습니다. 기록이 없던 선사시대의 전쟁을 상상해보는 것도 아주 재미가 있을 것입니다. 요새 알려져 있는 전쟁사는 기록에 있는 역사시대 때부터의 전쟁들입니다. 인간의 역사 전체에서 99%의 전쟁은 기록이 없었다고 봐야 하고 트로이 전쟁, 펠로폰네소스 전쟁, 페르시아 전쟁, 마케도니아 전쟁, 적벽대전, 임진왜란, 세계의 제1차, 2차 대전 등은 1%에 해당하는 전쟁들이다 할 것입니다. 이 99%에 해당하는 전쟁들은 어땠을까요? 과연 점잖게 서로 협상하고 타협하면서 싸웠을까요? 야생의 소떼들을 일군의 사자들이 덮치는 그런 장면과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사자 새끼들도 부모의 도움이 없다면 하이에나 떼들에게 그대로 당하던데 우리 인간들도 그렇게 당한 일들이 많지 않았을까요? 식물들 사이에도 영토 전쟁이 없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식물들끼리는 서로 비비고 갈등하더라도 으르렁대면서 싸우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각자 태양빛을 받으면서 스스로 자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들은 왜 서로 못 잡아먹어 으르렁거리는 것일까요?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동물들끼리도 식물들처럼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일까요? 그렇게 꼭 남을 잡아먹어야 자기가 사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애초부터 남의 고기는 얼씬도 안 하고
들판에 있는 풀들만 먹어도 살 수 있게끔 그렇게 창조했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평화롭고 정말 천국에 가깝지 않았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 하나님의 설계에 애초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설계 10회까지 어쨌든 재밌는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이참에 앞으로 인간들은 고기 안 먹고 풀만 먹는 걸로 진화를 하면 어떨까요? 들판에 널린 식물들을 잘 개발해서 얼마든지 요리해서 먹을 수 있게 다듬어 나가고 고기 대신 인공육을 개발해서 고기를 대체하면 어떨까요? 최근에 인공육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식감도 좋고 영양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던데 신선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식량 문제, 고기 문제만 해결해도 인간들끼리 전쟁이 대폭 줄어들지 않을까요? 전쟁이 그런 식량 문제 말고도 여러 원인으로 일어나지만 그래도 그 본원을 따지고 보면 식량 문제가 가장 원초적 원인일 텐데 하나님이 실패한 설계도를 인간이 살짝 수정하면 하나님이 화내실까요? 아니면 아이고 참 잘했다 칭찬하실까요? 전쟁 사학자들은 인간의 역사를 아예 전쟁사였다고 많이들 평가합니다. 평온한 때에는 이슈가 별로 없었으니까 싸움질하는 것이 그래도 눈에 들어오는 것이었죠. 인간 전체의 삶을 보면 그래도 전쟁하는 삶은 1%도 안 됩니다. 99%는 일반 야생 속대들처럼 그저 평온하게 생활하며 사는 것이지요. 깡보리밥 도시락이라고 옛날에 놀림을 당한 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막상 세보면 보리보다 쌀알이 더 많았던 것처럼 인간도 본래 전쟁을 좋아하는 동물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간은 같은 인간들끼리의 전쟁이 주는 황폐함과 폐해를 일찍이 간파한 생명종입니다. 다른 동물들에게서 찾아보기 어려운 특징입니다. 그리하여 오랜 세월 전쟁도 끝없이 했지만 전쟁하지 말자 캠페인도 참으로 오랜 세월 꾸준히 했던 동물이라 하겠습니다. 전쟁을 하면 당연히 영웅이 탄생합니다. 일개 스포츠에서도 스타들이 탄생하는데 한 집단의 생사 여탈이 결정되는 전쟁을 승리로 이끈 장군들이 얼마나 대단해 보이겠습니까? 그 장군들 덕분에 내 부모가 살아남고 내 가족들이 상대방에게 종으로 끌려가지 않게 되었으니 전쟁은 비참함을 남긴과 동시에 영웅을 만드는 것이었죠. 지금도 국가 간의 전쟁에서는 많은 난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삶의 터전들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전쟁고와 난민들은 21세기판 모세의 부하들이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시브리 역사는 전쟁 난민들의 역사 모습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족속들이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는 그 처절한 외침들이 종교의 원형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인간사는 야생의 전쟁사에서 평화의 문명사로 바뀌어가는 긴 여정이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은 생각할 줄 알고 반성할 줄 아는 생명체입니다. 사자에게 없는 특징입니다. 역사 속의 전쟁사는 이제 종식하고 다 함께 평화롭게 대동단결에 생활하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 만들기 운동사가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역사의 세계 3편은 전쟁사를 다루는 것이었는데 인간은 전쟁을 통해 종교도 만들고 과학도 만들고 정치와 안보도 만들었다는 것을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을 피해 공존하는 지혜를
만들어가는 동물도 우리 인간밖에는 현재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 3종 세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 방송이 명품 방송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